이재명 대표가 불러온 빅텐트예요. 통합비례정당, 준위성정당 말이 돼? 이 분노가 이른바 이낙연, 이준석, 조홍천, 이원욱을 뭉치게 한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진통을 겪겠지만 그래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시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무시 못하는 또 큰 이유는 뭐냐면 네.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3지대 후보를 지지한다가 14%였어요. 네. 적어도 MZ세대나 무당층에서는 그러면 우리 빅텐트 찍을 거야. 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15%를 넘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선거 비용이 보전되나요? Very good.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제는 이 정당이 갈만해지는 거예요. 현역들이 특히 민주당 탈락한 사람들은 지금 빅텐트가 되고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장님, 근데 이 양당이 이렇게 많은 이슈를 터뜨렸는데도 제 생각에는 설 연휴의 민심 밥상에는 이 한동안 미미했던 제3지대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들이 전격 합당을 발표를 하면서인데요. 뭐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았고 당명은 이준석 대표가 쓰던 개혁신당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거 뭐 잘한 합당으로 평가하시나요? 저는 좀 어렵다고 봤었어요. 네네, 통합이. 어렵다고 봤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 제3지대가 빅텐트를 만들어냈잖아요. 급기야. 아니 불과 9일날 이 통합 빅텐트를 발표를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네. 각자 도생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프로그램에 방송에 나가서 앞으로 이 신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각자 신당이라 각자 도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글자로. 네. 저는 두 글자로 각도라 그랬어요. 각도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네. 이재명 대표가 불러온 빅텐트예요. 왜? 이재명 대표가요? 준위성정당 이야기됐잖아. 네. 말이 돼? 음. 통합비례정당, 준위성정당 이게 이탄이가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른바 이낙연, 이준석, 조홍천, 이원욱을 뭉치게 한 거예요. 왜? 이원욱과 조홍천은 약간 이낙연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뭔가 더 강력한 커다란 적이 나타나면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뭉쳐집니다. 아하. 봉합이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든 더 큰 외부의 강력한 적은 누구였느냐? 이재명 대표죠. 아. 왜? 준위성 정당을 그냥 미안합니다 몇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합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9일날 우리는 위성정당 안 한다. 공약은 다시 다듬겠다 이렇게 했죠. 이게 저는 무섭습니다. 이 파괴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요? 자, 이번 MBN의 조사 결과였죠. 그죠? 네, 넥스트 앞서 리서치의 언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네.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3지대 후보를 지지한다가 14%였어요. 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5일에서 6일 조사한 거니까요. 양쪽을 견제한다고 할 때에 이 말빨이 딸렸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준연동형 준위성정당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적어도 이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비례투표 정당으로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성정당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역구의 후보를 다 낼 테니까. 네. 제3지대는 빅텐트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MZ세대나 중도나 무당층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 빅텐트 찍을 거야. 오. 왜? 이제는 다른 정당에 찍지 말고 한 대 모아서 찍어야 되는 대상자가 생겼잖아요. 이전에는 고민이 됐죠. 이준석, 이낙연, 아하. 그럼 둘 다 하지 말까? 조홍천, 이원욱 헷갈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야. 그 안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내용도 겪고 60여일 남은 시간 동안 진통을 겪겠지만 그래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시 못한다.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무시 못하는 또 큰 이유는 뭐냐면 네. 여기에 현역들이 탑재할 때 자 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15%를 넘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선거 비용이 보전되나요? Very good. 아. 역시 우리 서당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제는 이 정당이 갈만해지는 거예요. 2% 정당, 4% 정당, 6% 정당은 못 가. 네, 15% 이상 정당이 되면 가는데 더군다나 현역은 네.
단순히 선거 비용 보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도 아니 다자 대결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네. 또 민주당, 또 신당, 또 정의당 여러 개가 나와. 네. 그러면 내가 현역이야. 근데 다른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은 도전자란 말이에요. 네. 비현역이야. 나는 현역이에요. 현역보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러면 현역이 당의 지지율이 한 15%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독보적인 지지율이 20%면 35%면 당선이 된다니까. 와. 그러면 이 지지율이 15%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좀 봐야겠네요. 대표적으로 그랬던 선거가 언제냐면 2008년이었어요. 8년? 친박연대야. 아. 그때 이른바 친박연대의 지지율이 네. 한 15% 됐어요. 어. 그런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청원, 김무성 친박. 그런 사람이 친박연대야. 네. 그 정도가 나오면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역들이 특히 민주당 탈락한 사람들은 네. 진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친문일 뿐인데 네. 친명 자객 공천을 하니까 벌써 떠난 사람이 조홍천, 이상민, 그 다음에 이원욱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네. 윤영찬은 안 떠나네. 하여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네.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갔는데 지금 빅텐트가 되고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천 과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럼 이제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아니 네. 배 소장, 아니 자꾸 민주당 이야기만 하는데 국민의힘은 안 떠나?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억울하다. 그러면은 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할 거예요.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저 어떻게 좀 종석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어려워요. 하하하.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가더라도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나가? 배신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억울한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가버린다? 이 사람은 배신자 되는 거야. 제2의 유승민, 제3의 유승민 되는 거야. 배신자. 너 준석이를 따라간단 말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집권 여당이잖아. 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어요. 절반 이상. 꽂아줄 때가 많아. 아. 집권 여당 쪽에는 우리가 이게 네.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아니 배 소장 거기다가 왜 검찰 이야기를 하지만 털려면 털어서 먼지 안 넣는 사람 없어. 그 그러니까 불안이 집권 여당을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을 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고난의 행군이야. 그러면 현역들이 합류를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합류할 가능성이 좀 더 많죠. 크다. 야당이기 때문에 훨씬. 야당은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이 꼭 참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현역인데 출마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참는다고 해서 또 기회가 올까? 아 쉽지 않다. 알아요. 아. 기회가 안 와요. 4년 뒤에 또 기회가 올까? 더 안 오죠. 더 친명일색이 될 테니까.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흐름 자체는 개혁신당의 많은 민주당 공천 탈락 이제 네. 20% 30% 하위 평가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아니 그럼요. 180명에 30%면 몇 명이야? 50여 명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 이 많은 30%만 해도. 네. 엄청 많어. 그렇군요. 그 사람들만 봐도 기호 3번이에요. 아. 기호 3번이면 정의당하고 다른 진보신당은 더 표를 못 얻어. 그 예측대로라면은 개혁신당이 좀 더 봐야겠지만 총선에서 교섭단체, 원내 그렇죠. 교섭단체 가능성 가능해질 수도 있죠. 가능한가요? 비례에서 12석에서 16석, 지역구에서 5석만 돼도 20석이 되잖아요. 네. Why not? 어허, why not? 그래서 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캐스팅 보트를 지는 순간 네. 이준석이도 살고 이낙연도 사는 거예요. 아. 왜? 그 이야기는 가반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150석 이상 정당이 없는 데서 20석의 정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재명 체포 동의안 왔을 때 네. 만약에 이제 총선 이유를 가정하는 거예요. 네. 이 신당 플러스 국민의힘이 과반이 넘는다? 그럼 체포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정말 캐스팅부터 역할을 캐스팅부터 하겠네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뭔가 집권 여당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런 건 반대야. 굉장히 힘이 막강한 제3당이 탄생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박함에 근데 이들을 빅텐트로 만들어줘버린 견인시킨 누구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 그렇습니다. 준위성정당 우리 위성정당 안 한다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죠. 네. 근데 위성정당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 그럼 우리도 그냥 빅텐트 갈게.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둘러서 우리 예상을 벗어나서 설 전에 이렇게 합당을 전격적으로 그렇죠. 했고요.